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한 40분쯤인가요? 오늘 김문수 후보가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회담이 일단 결렬이 됐고, 이 결렬된 상황에 대한 이제 아마 오늘 이 본인의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요. 오늘 보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을 어젯밤 늦게 확인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 동안 싸웠고, 정당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김문수 후보가 어제 확인했다는 이 끌어내려고 하는 음모, 이게 뭘까요? 이게 그 홍준표가 폭로한 그런 내용 아닐까요? 네. 저는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오늘도 뭐 신문에 나왔지만 김문수 캠프에 있던 사람들, 낮에는 김문수, 낮에는 문수, 밤에는 떡수. 그래서 주문 야덕. 주문 야덕. 주문, 낮에는 문수, 밤에는 덕수. 네. 그리고 뭐 김문수 캠프에서 뭐 주요 회의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쌍광과 한덕수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정황, 그런 음모, 계획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홍준표 후보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네. 도와주겠다. 용산 출신을 대변인을 보내주겠다. 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취소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반나절 만에. 네. 그러니까 4강, 8강에서 4강으로 압축됐을 때 윤석열과 홍준표가 통화를 해가지고 윤석열이 홍준표 선배를 지원하겠다. 용산 출신 누구 그쪽 캠프 대변인으로 보내드리겠다. 네. 했는데 반나절 만에 그게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어젠가요 그 페북 글에서 그 4자 경선 결과가 발표되기 나흘 전에 그런 음모를 알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윤통이 보내주기로 한 대변인도 보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친윤 의원들이 막 그 이제 한덕수 추대 막 이거를 막 집중적으로 띄우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윤 대통령을 아주 직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직격을 했는데 바로 그 배경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이번 이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조종자, 네. 기획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를 했다는 거죠. 저 홍 선배님, 제가 저 용산 출신 저 대변인 하나 보내드리고요. 의원들 다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홍준표 후보는 그때는 이제 기고만장했겠죠. 네. 자, 의원들 한 50명이 나를 지원하고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 70몇 명이 지원한다. 그래서 당선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내주지도 않고 의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서 김문수 캠프로 가는 걸 보고서 본인이 야 이거 내가 속았구나. 그렇죠. 라는 걸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왜 친윤 의원들 그 이제 그 사자로 압축된 다음에 홍준표 캠프에서 이제 세과시를 한다고 친윤 의원들이 이제 자기 캠프에 들어와서 활동하기로 했다고 명단을 쫙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이인선 뭐 하고 또 누구 뭐 TK 의원들이 나 그거 아니다. 맞아요. 나 무슨 당직을 맡고 있고 국회직 무슨 뭘 맡고 있어하고 김문수 캠프에서 활동 못한다. 그러면서 발을 뺐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때 이제 홍준표한테 이거 뭐지 하는데 윤석열이 보내주기로 한 대변인도 안 보내주고 그 친윤 배지들은 그 짓거리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도 그 상황을 뭐 이제 김문수는 이제 덕수 올리고 문수 내려 그 프로젝트의 진상을 어제 파악했겠죠. 네.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게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이 한덕수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하겠다고 입장을 네.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본인이 딱 보니까 이거 지금 한덕수가 뒤에 있고 한덕수와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거 지금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 본인이 입장을 바꿨는데 이미 그때 늦었다는 거죠. 늦었죠. 워낙 김문수가 세게 내가 이 김덕수다. 지금 내가 뭐 들어오면 바로 단일화한다. 딱 세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야 보니까 홍준표는 아니고 저쪽이야 라고 하니까 우르르르 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몰려갔는데
근데 지금 오늘 김문수가 결국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보니까 이제 이게 결정적 사실을 이제 알았다라는 것은 이게 아마 이제 지금 황우여 선대위원장이 어제 원래 이제 그 권영세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화해서 선관위를 다시 가동시켜 주세요라고 했더니 본인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김재원이가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통 보니까 그 가운데서 뭔가 이야기가 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결국은 이거 보니까 선대위를 다시 선관위를 가동을 시켜서 다시 TV 토론하고 여론조사하고 하려고 했다. 근데 황우이는 딱 보니까 야 그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거든. 예. 그러니까 발을 뺀 거예요. 발 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양수를 지금 거기 선관위원장으로 지금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감독님, 그 당원 74조 2인가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는 74조 당무 우선권 그 자체를 주장하는 거고, 이제 그 쌍권은 74조 2, 74조 2 보세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심의해가지고 그 비대위로 와야 돼요. 비대위로 의결로. 네. 근데 저거를 하기 위해서 황우여한테 그렇죠. 선관위 가동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이제 황우여가 이거 어당팔이잖아요. 네네. 어수룩해도 당수팔당 그래갖고 또 이제 법조인이고 그러니까 저거를 나를 어디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지 뻔히 알게 되고 그리고 저거를 하게 되면 김문수는 무조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황우여가 저기가 될 수가 있어요. 당사자가. 네. 그러니까 발 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뒤에서 저런 식의 지금 음모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상당한 사유란 게 이제 단일화 안 한 게 상당한 사유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걸 어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응답률이 40%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만큼 이제 시큰둥한 거예요, 당원들이. 어제 이제 그 책임 당원 77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 2번 왔어요. 2번이나 왔는데 그거 아유 꼴도 보기 싫다. 아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여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어제 뭐 그 여조 당원 조사 결과가 뭐 80% 이상으로 뭐 단일화 찬성하고 그것도 이제 기간도 뭐 85%인가가 꼭 11일 전에 해야 된다 뭐 한다는데 그 당원 참여율이 40%대면 민주적 정당성에 반드시 있다고 볼 수도 없죠. 네. 야, 참 이게 사실 김문수도 이거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본인이 왜 이게 밀고 있는지 네. 본인을 왜 지지하고 있는지 뻔히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지금 한덕수를 내가 마중물로 하는 걸로 뻔히 알 텐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좀 이용을 한 거죠. 이용한 거죠. 이용해놓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역전에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의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작업에 손을 떼세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제74조 당무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싸움과 전선은 나갑시다. 자, 그리고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후 6시에 열기로 한 네. 후보 토론회는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고 네. 내일 이제 여론조사 이게 네. 이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도 간단치 않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오늘 권영세가 좀 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이양수도 아침에 입장을 밝히고 권성동도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 결국은 교체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교체를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남부지방법원에서 결정할 거예요. 예. 이게 참 얼마나 한심하면 이게 이 정당이 자율적 조정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결국 그 정치의 사법화 이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 그리고 이제
이 제6차 전당대회, 그러니까 김문수는 제5차 전당대회에서 네.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싼 거는 아까 당원 74조 2 거기에 입각해갖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여론조사에서 그 결과를 보면은 한덕수가 더 높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네. 예. 그러면 한덕수를 입당시켜갖고 그 전당대회가 뭐하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갖고 전국위원회에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는 거죠. 그럼 6차 전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 ARS 화상으로 한대요. 화상으로. 네, 그거 화상으로. 예, 그거 네. 가능해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10일, 11일에 김문수 거는요. 그 정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그 당 대표 직인 인증 그게 있어야 돼요. 이 우리 당의 후보임을 확인합니다 하는 그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양론이 있더라고요. 네. 아침에 나경원 의원 이야기는 그게 이제 보통 국회의원은 후보 등록증 그게 이제 공천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그 오늘 김문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습니다. 자기가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황우여가 발급한 당선증 있잖아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올려서 이거 가지고도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가 아직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선관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 직인이 필요 없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황우여가 발급한 당선증이 있어요. 그 당선증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도장 찍힌 저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게 지금 직인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직인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명의 후보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차 전당대회 후보, 네. 5차 전당대회 5차, 후보. 6차. 그런데 다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죠. 그럼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놈이 맞아? 문수야, 덕수야? 선관위가 또 유권 해석하고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김덕수로 할까요? 네? 김덕수. 네. 저 보시면 이게 당선인 공고가 있습니다. 김문수, 황우여. 이게 이제 토요일 날 발급했던 당선 저거 발표 이제 공고예요. 자, 이거를 이제 근거로 네. 나는 후보를 등록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도장을 안 찍어줄 테니까 예. 이걸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중앙선관위도 이제 골치 아파질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 중앙선관위가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그 저거가 정확히 그 저 당대표 직인이 찍힌 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저거는 저걸로 대체할 수 없다 하고 문수를 아웃시키고 덕수를 후보 등록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럼 문수는 뭘 하느냐? 그 저 후보 등록 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요. 네. 그런데 만약 그 인용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부터 덕수는 국민의힘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후보가 없나요? 이제? 그럼 뭐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당선.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이야. 이준석 대 이낙연 3자 구도로. 네. 정말 개 코미디 하고 있네. 개코미디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요 이 ARS 당원 조사 이게 그 응답률이 40%대라는 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덕수 쪽에서는 문수한테 뭐라고 너 왜 거짓말했냐? 너 임마 거짓말쟁이 아니야? 너 단일한 뭐 신속하고 네가 먼저 그냥 그 쫓아가갖고 뛰어가갖고 한덕수 만나갖고 신속한 단일화 하겠다고 해놓고 너 왜 임마 거짓말해? 왜 약속 안 지켜? 너 거짓말해. 그 거짓말이고 김문수 쪽에서는 한덕수한테 너 왜 공짜 열차트 하려고 그래? 또 새치겠잖아. 그러니까 거짓말 대 새치기 대결이에요 지금. 어떤 게 더 나빠요? 거짓말하고 새치기하고. 둘 다 나빠요. 예? 둘 다 나빠요. 참나. 예? 야, 이게 참 정말 황당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당장 이제 선거가 12일 날 시작되면 버스라든지 선거 유세차라든지 그다음에 벽보라든지 그다음에 공보물이라든지 다 준비가 돼야 돼요. 도대체 그 후보가 누군지를 모르는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가 그 저 후보 단일화 일정 스케줄 제시했잖아요. 네. 다음 주 뭐 수요일 날 TV 토론하고 목요일 금요일 저기 하자.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게 선거 실무상 어떻게 됐냐면 10일 11일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가 등록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 선거 공보물 뭐 해가지고 거기 이미 수백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수백억이 투입이 되고 근데 김문수가 자신이 제시한 단일화 그 경선에서 한덕수한테 패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는 없어지고 네. 무소속 한덕수가
그냥 그 원래 등록한 번호로 계속하는 거고. 그렇죠. 김문수 그 후보 공보물 수백억은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그 거고. 누가 책임져요? 책임 안 지죠. 누가. 당이 그 빚을 다 안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예? 진짜 이 당비로 다 해야 돼요? 당비를 그따구로 지금 김문수도 그러니까 무책임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김문수는 이 당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입당한 게 지금 며칠 전에 그럼요. 입당했기 예. 때문에 그냥 이 당의 돈이 그냥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도에 사퇴하게 되면 보상도 못 받죠. 그러면 온전히 그 돈은 그냥 당에서 쓰는 돈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후보단이란도 여론조사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 돈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이 당이 완전 빈껍데기 된 게 누구도 이 당, 자 지금 한덕수는 당원도 아니에요. 네. 김문수는 얼마 전에 입당했어. 네. 자, 근데 이 당에 그냥 그걸 자기 걸로 생각해. 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리면 이 모든 거는 누가 책임져요? 당원들 당비 내고 이 모은 거 이거 다 당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이런 사태를 진짜 이게 초래했나 말입니다. 참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아마 지금 권권 지도부도 지금 뭐 방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본인들을 질러 놓은 짓을 네. 지금 이게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한덕수로 해주기로 약속은 했고, 네. 지금 보니까 약속한 것 같아요. 그럼요. 약속은 했고 그거 안 해주면 지금 뭐 이제 엄청난 배상금 물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한덕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지금 약속 안 지키냐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직권다는 건데 직권어봤자 뭐예요? 그냥 비상대책위원장 그만두고 원내대표 그만두면 땡이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책임을 져? 정계 은퇴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권성동이 권영사가 비대위원장 사퇴하는 게 그게 정치적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누구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예. 대선 끝나면 비대위 그만두고 이제 새로 전당대회하고 뽑아야 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계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런 피해도 없이 이렇게 그렇죠. 싸질러 놓고 네, 뭐 싸질러 이렇게 놓고. 벌려놓고 가버리면 누가 지금 이걸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요. 이 하는 짓거리들 보면 이게 출발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이 결과가 너무나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고 결국은 저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한덕수 후보를 처음에 이제 띄울 때부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과정도 보면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이 친윤들이 써놓은 이 각본대로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참 저희가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들이 한 걸 보면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예, 윤석열 정치 프로젝트 중에 성공한 거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뭐 그 대선 뭐 그 0.73%로 이긴 거 말고는 없죠. 네. 참 저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말 저는 뭐 당원이 아닙니다만은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진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작은 스피커지만 그동안 거듭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이 선거를 임하는 자세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극복해야 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거에 대한 국민적 사과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또 중도 확장이 가능한 후보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한덕수 때문에 오세훈 날라갔죠. 유승민 날라갔죠. 한동훈 날라갔죠. 그러니까 안철수 날라갔죠. 중도 확장 가능한 후보들이 다 날라가 버렸어요. 예, 다 날라갔죠.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예. 한덕수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중도 확장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저는 이 한덕수 이 양반도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겠지만 네. 정말 무책임한 게 딱 짱 보다가 이제 딱 들이밀어 갖고 해보니까 별로 뭐 재미없으면 떠나버리면 끝인데 이걸 누가 책임을 지나요 진짜? 그렇죠. 예. 뭐 한덕수야 뭐 이 당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이 당 뭐 저 직업 공무원으로서 이 정권 저 정권 뭐 민주당 정권 보수 정권에서 다 승승장구 해온 사람이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 그 한덕수가 출마하게 된 배경에 그 자꾸만 그 친윤 의원들이 당신 그 내란 대행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짓고 나면 네. 당신도 그 회고령 찰 수 있어. 뭐 그런 식의 또 압박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덕수 대행 출마하는데 하여튼 이 친윤들이 찾아가서 한 대행에 대해서 은근히 협박을 좀 한 모양이에요. 지금 만약 안 나가시면 이거 지금 내란 특검하면 당신도 구속이다. 지금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좀 극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게 이제 여의도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대행도 이 본인이 조금의 욕심과 조금의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지금 출마를 결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이 회동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결별 회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요. 김문수 후보는 이 사람은 한 번도 사실은 이게 뭐랄까 이게 이제 타협적인 정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예. 그냥 못 먹어도 고예요. 예, 못 먹어도 고예요. 못 먹어도 고고 그러면 오늘은 그냥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당사로 바로 이제 후보자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거는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는 예. 뭐 더 이상 나 양보 없다. 그럼요. 배째라. 뺐잖아. 자 지금 뭐 나 11일 지나면 나 당 후보고 예. 아니면 지금 법적 소송 지금 저 하고 있으니까 전당대 소집 못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참 무책임합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슈로는요. 과연 이런 시나리오들을 산 이 친윤들 과연 이게 정말 이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치를 하다 보면 뭐 주류 세력들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하고